예, 요즘 경매 채널들을 보면 경매로 뭐 낙찰을 받은 다음에 월 뭐 100에서 한 300 정도 들어온다는 인증 영상들이 좀 많은데, 이 영상들이 진실된 부분도 있고 그런 분들이 유념하셔야 될 부분들도 있어서 이런 것들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특히 최근에 이제 20, 30대 분들도 경매로 낙찰받는 분들이 많이 나고 있고, 낙찰을 받아서 어떤 경제적인 자유를 얻었다. 월 200만 원, 300만 원이 매달 들어오면서 월급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다. 자고 있어도 이제 돈이 나온다라는 그런 이제 영상들도 많이 있는데, 이 부분들, 이 영상에서 이제 배울 점도 있고 또 조심해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제가 봤었을 때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경매를 통해서 무조건 대박이 난다라는 환상만 갖고, 특히 유튜브 영상을 5분짜리 한 번 보고 바로 나는 이제 월 몇백이 들어올 거다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. 경매 시장은 내 마음처럼 무조건 되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좋은 사례만 있는 것이 아닌, 사실은 이제 유튜브 알고리즘상 이게 대박난 사례가 아무래도 상위 잘 뜨기 때문에 무조건 내가 이런 영상을 봤다고 해서 긍정회로, 희망회로만 돌려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. 첫 번째, 20대, 30대 분들 같은 경우는 낙찰을 받고 월세를 놓고 매달 이제 월급 위주로 받다가 월세가 추가적인 이제 현금 흐름이 더 생기는 거죠. 하지만 그 월세가 들어온 거 외에 내가 낙찰받은 부동산의 향후 가격이 올라갈 것인지, 가장 중요한 것은 엑시트 전략이죠. 내가 얼마에 팔고 나와야 될 것인지를 반드시 잡아야 됩니다. 특히나 30대 분들 같은 경우는 월급을 좀 모아서 또 대출을 껴서 아무래도 처음에 낙찰 받는 거는 빌라라든지 원룸을 낙찰을 받는데, 갑자기 내가 이제 목돈이 필요했었을 때는 잘 팔리지가 않습니다. 아파트 같은 경우는 황금성이 좋죠. 내가 팔고 싶을 때 그나마 수월하게 팔 수가 있는데, 빌라 같은 경우는 경매 잘못 받으면 몇 년이 지나도 팔리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. 그리고 내가 월세를 따박따박 받다가 이번에 뭐 월세가 이제 만기가 되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. 빌라가 저렴해서 하나씩 낙찰을 받다 보면 다주택자가 되죠. 다주택자가 됐었을 때 30대 분들은 이제 결혼을 하면서 내가 신혼생활을 하려고 이제 아파트 같은 것들 사셨을 때 취득세가 중과세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. 양도세와 함께 완화가 되는 추세이긴 하지만 부동산 경기가 과열이 되거나 아니면 정권이 또 바뀌었을 때는 세금 폭탄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, 부동산을 취득을 했었을 때는 1주택자보다는 다주택자가 세금이 폭탄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가장 좀 중요할 수가 있고요. 또 청약도 제한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빌라 같은 저렴한 것을 이제 낙찰 받았지만 막상 나의 메인인 아파트를 사거나 아니면 내가 청약을 통해서 신혼집을 얻었을 때, 아파트 같은 경우는 최소 이제 몇 억대가 하기 때문에 취득세 폭탄에 조심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특히나 이제 30대 같은 경우는 이제 부담 없이 만만한 게 이제 원룸이나 빌라인데 상당히 노후화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. 중국 연도가 2000년도, 뭐 1900년도에 많은 그런 노후화된 건물을 이제 낙찰 받았을 때는 관리가 만만치가 않습니다. 월세 세입자들한테 뭐 날씨가 추워지면서 보일러를 새로 틀 때 보일러가 안 된다라는 연락이 오고, 또 반지하 같은 경우는 곰팡이 같은 게 생겨서 이제 없애달라라는 민원도 들어오고, 뭐 하다못해 사실상 관리를 해보면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닙니다. 특히나 이제 몇 천만 원짜리 빌라 낙찰을 받으면 워낙 가격이 싸기 때문에 가격이 무조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큰 오산입니다. 주변에 뭐 재개발 이슈라든지 뭐 전철역이 생긴다든지 이런 호재가 없는데도 부동산이 지금 싸기 때문에 무조건 올라간다라고 생각하는 30대 분들, 또 나이가 더 많으신 분들 중에서도 부동산 경매 초보자분들은 이런 희망 회로를 돌리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, 이런 거 어설프게 한 채 낙찰 받았다가 나중에 정작 청약도 못 넣고 집 살 때 취득세 세금 폭탄 나오면 멘붕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꼭 주의를 하시길 바라겠고요. 특히나 부동산으로 이렇게 상승한다고 했었을 때 빌라나 원룸보다는 아파트가 과거를 봤었을 때 가격 탄력성이 훨씬 좋습니다. 그래서 내가 1억 원으로 빌라를 아니면 세 채를 갖고 갈지, 아니면 1억에다가 대출 껴서 똘똘한 아파트 한 채로 갈지 냉정히 따져봐야 한다는 거죠. 사람들이 가장 착각하는 게 저렴하고 싸면 앞으로 더 잘 올라갈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. 비싼 게 더 많이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. 비슷한 게 미국 주식이나 아니면 한국 주식도 마찬가지인데 액면 분할을 합니다. 주식이 한 주에 10,000원짜리 주식이 뭐 100분의 1로
액면 분할을 하면 한 주에 100원이죠. 그러면 개미들 같은 경우는 10,000원짜리 주식이면 비싸 보이지만 100원이면 싸 보이는데 사실 같은 주식이거든요. 시가총액이 같죠. 그러면 개미가 100원짜리는 더 싸 보입니다. 그거 막 달라붙죠. 그러다 보니까 애플 주식이나 삼성전자 계속 액면 분할하면서 싸게 보이는 효과를 누립니다.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몇 천만 원짜리 빌라가 10억짜리 아파트보다 싸 보이죠. 하지만 10년 전 시세를 보면 가격이 전혀 안 오른 빌라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. 그래서 반드시 내가 싼 빌라나 원룸을 샀다고 해서 앞으로 올라갈 거다. 이런 막연한 환상은 버려야 됩니다. 오히려 30대들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긴 흐름을 보고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가격 탄력성이 좋은 아파트가 빌라나 원룸보다는 더 투자 궁합이 맞을 수도 있고요. 오히려 50대나 60대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퇴직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노후 마련을 위한 생활비, 즉 월세 목적으로 해서 원룸이나 빌라가 더 궁합이 맞을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나이대와 부동산의 어떤 현금 흐름, 가격의 매도 차익을 원하는지 아니면 월세가 더 중요한 이 부분을 잘 따져야 된다. 이런 이제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을 소유했었을 때는 이제 무주택자로 될 수가 있고 공시지가가 뭐 1억 원 이하되든지 이런 경우는 청약이나 취득세에서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집을 낙찰을 받을 때도 뭐 20제곱미터 이하되든지 공시지가 1억 이하되든지 이제 시기마다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시기 때 일정 규모 이하 아니면 일정 가격 이하의 무주택자로 인정이 되는 그런 원룸이나 빌라 물건이 더 유리하실 수가 있다. 결론적으로는 무조건 싼 경매 물건이 좋은 게 아니라 그 원래의 가치 대비해서 저렴한 것인지를 봐야 되는 거고요. 이런 리스크 요인을 잘 따져서 경매 성공적으로 투자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.